세월은 뭐가 해결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시나리오 제목 파트 2? 찾아보니까 짜잘하긴 한데 중요한 걸 하나 빠져먹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쭉 살펴봤는데 알바생이라는 시나리오가 꽤 긴 거였는데 알바생이라는 시나리오가 빠졌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대충 할까? 이것 때문에 하나 더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알바생이라는 시나리오를 넣는 김에 그래 뭐 다른 것도 좀 넣어보자. 짜잘한 거 안 넣은 것도 한번 넣어보자.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뭐 좀 쓸만한 게 뭐가 있나, 좀 이야기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목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알바생 1, 2, 3는 기본 모델은 그거였어요. 예전 기상캐스터 박시준씨, 그 BJ 박사씨 보다 한 10살 많은 예전에 기상캐스터 하던 박시준씨라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데 박시준씨는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아서 결혼해서 2세를 낳으면 아마 좋지 않을까. 유전자가 좀 2세가 좀 다리가 길게 좀 나오지 않을까. 키도 좀 크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서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 박시준씨가 그 모델 주인공이라 그래야 되나, 그 여성이 이제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생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있겠죠. 그 여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박시준 씨는 이제 사장이고, 커피 전문점 사장이고, 알바생이 이제 오게 되죠. 꽃미남 알바생 박보검 씨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둘이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박보검과 박시준 씨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도깨비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도깨비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거기는 여자가 아르바이트 하러 오긴 하지만 도깨비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여튼 그 알바생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야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는 하나만 쓰려고 그랬어요. 알바생 1만 쓰려고 그랬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2, 3 내용은 좀 야하게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표절을 할 때는 알바생 1번만 쓰죠. 뒤에가 너무 야해가지고 알바생하고 이제 그 박시준 씨하고 이렇게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죠. 그런 내용이에요. 뒤에 가면 수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아내 일기장이 되죠. 뭐 그런 내용. 내 남자친구는 구단주.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구단주인데 자기가 이제 구단주라는 걸 숨기고 어떤 아가씨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 동생인가가 그 야구 선수, 이제 야구 지망생이었던 거죠. 야군 2군 선수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제 구단주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친구를 이제 콜업을 하게 되죠. 데리고 오게 되죠, 트레이드로. 하여튼 데리고 와서 이제 1군에서 뛰게 하는, 대타로 이렇게 뛰게 해가지고 안타인가 홈런인가 치게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시의 연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12시 마감 뉴스 때 기상캐스터, 뭐 그 12시만 되면 이제 또 만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고, 엄마는 배구 스타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고, 러브 아일랜드는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은데, 그 전에 요 비슷한 내용의 어떤 영화도 있긴 했는데,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죠. 그러니까 그 큰 여객기 말고 표를 못 구해가지고 조그만 자가용 비행기를 어떻게 타게 됐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뭐 쫓고 쫓기는 추격전.
뭐 그런 내용이.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은 영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 이렇게 조금 다르다면 이제 박사가 있는데, 박사가 어떤 물건을 뭐 이렇게 만약에 뭐 백신이면 백신 샘플을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급한 상황이었는데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게 뺏으려고 하는 조직하고 그 뺏으려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의 아름다운 그 섬의 어떤 그 물려 잠깐의 어떤 애정 관계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독도의 어떤 요게 발전해서 독도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워호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실제 영화를 만들었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워호스라는 소속 그 영화가 있어요. 나온 영화가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됐던, 그 원작도 있고, 원작도 있다고 하더군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고, 거기에 일부 쓴 게 아닌가, 거기에 한 50% 정도 쓴 거 아닌가 하는 저희 의심, 쓴 게 아닌가. 에피소드가 거기에 보면 2개가 있거든요. 원래 기존의 워호스하고 좀 다른 워호스, 다른 말 스토리가 2개가 있어요. 그 다른 말 스토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건강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혹시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있으면 말을 사달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사달라고 했냐면 메를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메를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투 하는 말이 있어요. 보통은 말을 산다, 한국에서 말을 산다 그러면 경주말을 사거든요. 그래서 경주말을 사서 경주말을 시켜가지고 대회에 보내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게끔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판다든지, 아니 말색 망아지를 판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을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라, 메를린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알아봤나 보죠. 근데 그 말의 품종이 되게 특이한 품종이래. 그러니까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근친교를 해가지고 살아남은 종만 계속 키우는 그런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보통 말이 갈비뼈가 19개가 있대요. 특이하죠. 말이 갈비뼈 19개가 있는데 이 말은 18개가 있대요. 그리고 순종 100%고, 그러니까 단일 세포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이 생겼을 때 다른 거하고 이제 그 짝짓기를 하잖아요. 다른 말하고는 짝짓기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암수 한 마리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이 말의 특징은 경주마처럼 빠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치면 이상화 씨 같이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 타는 스타일이 아니라 김연아 씨 같이 피겨를 타는, 그러니까 말이 이제 경주마가 아니라 마장마수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걔가 말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에 듣기로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말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만 들었어요. 뭐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나와서 메달 땄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보통 그쪽에서 주는 게 어떻게 말을 주냐면, 암말은 새끼를 잘 낳는 말을 주고, 쓴말은 약간 와일드하고 거칠고 잘 달리는 말을 주고, 뭐 그렇게 준대요.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지금 존재를 한다면, 만약에 어딘가에 이 건강이가 존재한다면 지금 매년 새끼를 한 마리씩 낳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은 안 돼요. 그런 소문만 들리고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강제로 타려고 했었나 봐요. 그 말을, 말 좋다고 강제로 타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잡아뜨리는 거 있죠? 등에 탔을 때 이게
몸 띄어가지고 뭐 아래서 떨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 밟아버렸다 그러던데. 갈비뼈를 밟아가 사람을 죽였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소문인지 진짜인지 본 적이 없어. 제가 뭐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으니. 그리고 나서 뭐 이거 미친 말이라고 망치로 때리고 죽였다는데. 글쎄. 하여튼 그런 소리만 들려요. 앞말은 살아있다 그러고, 앞말이 이뿐이었고 순말이 건강이었는데, 앞말 뭐 순말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액 때문이겠죠. 데리고 가서 앞말이 똑똑한 것 같으니까 아마 새끼 뺄라 그랬겠죠. 뭐 어디 다른 놈하고 바꿨겠죠. 그래서 계속 그 시체를 보니까 갈비뼈가 19개 있었다고, 뭐 그 종 자체가 다른 말이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찾았는지 모르겠어. 어디 찾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뛰댕긴다 그러던데, 아프리카 아니면 호주의 넓은 들판에서 지금 뛰댕긴다고 이야기는 들리는데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그런 속에 그 건강히 하고 얽힌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쓴 거는 워호스는 아니고, 워호스가 뭐냐 하면 전쟁했을 때,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오토바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 타고 다니던 말을 워호스라 그런대요. 건강이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저하고 있었던 어떤 상상 속 에피소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샀다고 가정하에 뭐 이런저런 상상 속 에피소드 그런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뭐 형제는 어제 이야기했죠. 시위하지 않는 형제들의 어떤 삶의 어떤 이야기, 뭐 그런 거고. 시내 그라운드는 그 북경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이제 불가능한 걸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그라운드 그 이야기고. 종결자 가디언 이건 뭐냐면 지구의 신이 가디언이잖아요. 그래서 신화에.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이렇게 막 오염시키고 막 자원 채취한다고 땅굴 파고 이러니까 가디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예언자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계속 너네 그러면 다 쓸어버릴 거라고 뭐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내 결혼하고 이제 오피스 레이드하고 이제 약간 연결이 되는데, 사내 결혼은 처음에 안재욱 씨를 모델로 썼어요. 안재욱 씨를 모델로 쓴 게 사내 결혼인데, 그러니까 사내에서 이렇게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사생활 하면서 이렇게 둘이 연애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 오피스 레이드는 여자 사원이 회사에서 당할 수 있는 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든 거, 그런 이야기고. 그 황정민 씨하고 원래는 한혜진 씨를 모델로 기성용 씨하고 결혼했다. 축구선수 기성용 씨하고 결혼했다. 한혜진 씨를 모델로 한혜진의 오피스 레이드 이렇게 처음에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혼이었죠. 결혼 발표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힐링 캠프 할 때 참 잘 어울릴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황정민 씨하고 은행원으로 그 있는 그 영화가 약간 비슷한가? 근데 그 영화 봤는데 더럽게 재미없던데, 제가 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세 자매는 뭐냐면 3명의 여자, 3명이 이제 뭐 집이 이제 딸이 3명인 거죠. 그 딸 3명이 이제 성격이 다 다른 딸 3명이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최근에 세 자매는 아닌데 어떤 그 여자 3명이 나와가지고 그 술 많이 먹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친구 사이니까, 저는 세 자매고 그쪽은 친구 사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여자 3명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좀 비슷해요. 내용은 글쎄, 이거는 제가 설정만 해놓은 거라 내용이야 뭐 중간에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스님가나는 뭐냐면 어떤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스님이 남자니까.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고 자기가 뭔가 일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이럴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서 스님이 이렇게 선문답같이 해가지고 해답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 첫사랑은 이거 뭐냐 하면 무슨 이렇게 그 의상 디자인 쪽 뭐가 이렇게 그 아이템을 뺏는 교수가 이렇게 학생이 아이템을 냈는데 선생이가 교수가 아이템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아이템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뭐랄까 잘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빼돌린 사람은 그저 그렇고 이 친구는 나중에 노력해가 잘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비슷한 거라고는 SBS 무슨 드라마 있었는데 그 최우식 군이 나오는 드라마, 그거랑 좀 비슷하죠. 이건 되게 옛날에 썼는 건데, 최우식 군이 나오는 드라마가 예전에 그 건축학개론 제가 쓴 건 아니니까 제 뒷조사를 한 걸로 의심이 되는 건축학개론 그런 스타일이죠. 첫사랑하고, 지금 첫사랑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그 송혜교 씨 나오는 드라마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김태희 버전하고 정영화 버전이 있었어요. 이걸 쓸 때 정영화 씨가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 아마 우결할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정영화 씨가 그때 미나미 시네요인가 그걸로 인기가 되게 하여튼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델이 김태희 씨하고 정영화 씨였는데 그 남녀 버전이니까 SBS에서 지금 송혜교 씨 드라마하고 그 최우식 군 나오는 드라마하고 두 군데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최우식 군이 나오는 드라마는 지금 해변으로 가요도 쓰고 있던데, 그 마녀도 구미 오고, 그 친구는 마녀도 구미 오고, 옥자도 구미 오고, 기생충은 독도고, 그 친구는 벌써 네 작품이네요. 그죠?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출연을 하죠. 뺏기면 서너 개씩 기본으로 출연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죠. 표절적으로.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우들도 그 최우식 군 외에도 다른 배우들도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기는 배우니까. 보통의 경우 그거는 작가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작가나 감독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계속 히트를 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계속 나오는, 알면서도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악질적으로 계속 그렇게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우식 군 같이. 요번에 또 그 영화, 요번에 뭐 개봉하는 거 보니까 또 해변으로 가요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던데, 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 같던데. 글쎄 뭐 전 안 봐도 알 것 같아 무슨 내용인지. 예고편이 조금 더 긴 예고편만 봐도 대충 내용 알 것 같아. 그리고 냉면 구미호겠죠 뭐. 구미호를 베이스를 깔고 파라다이스를 넣겠죠, 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냉면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집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3대째 내려오는 냉면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나름의 어떤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절대 이제 화학 조미료를 넣지 않고, 소위 말하는 미원을 넣지 않고, 조미료를 안 쓰고 이렇게 맛을 내는 비법이 있는 집인 거죠. 근데 첫째는 아버지 따라서 냉면을 배웠는데, 둘째는 이런 냉면집이 싫다고 그 식품회사에 취직을 했죠. 식품회사 취직을 했는데 그 식품회사에서 이제 아버지 냉면 비법을 알아오라고, 아버지 냉면 비법을 훔쳐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싱글 즈 서바이벌, 이거는 영화는 아닌데 예능인데, MBC에서 잠깐 김영만 씨가 잠깐 한 2회인가 3회인가 일요일 밤의 시간에 잠깐 했다가 내렸죠.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이거 싱글 즈 서바이벌은 그 시설이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감당하기가 힘든가 봐요. 여러분들 그 왜 아이돌 체육대회 한 거 있죠? 아이돌 체육대회가 100%는 아닌데 제가 보기엔 한 20-30% 싱글즈 서바이벌에서 아이템을 받은 게 아닌가. 이게 뭐 자동차 경주라든지 그 제가 구상했던 호텔이 있어요. 되게 경치가 좋은 호텔, 호주에 호텔이 있는데 싱글즈라는, 제 상상 속에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싱글즈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상금 걸어 놓고 약간 서바이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등이나 우승을 많이 하면 상금 1억을 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예능이죠, 예능. 이거 하니까 또 그거 생각난다. 최고의 군인을 뽑는 예능도 예전에 있었어요. 사격하고 요즘 군인 예능을 억수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군인가 종목을 뽑아가지고 보통 우리 격투하고 마라톤하고 사격하고 또 뭐 있더라, 독도법하고 뭐 수영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수영하고, 하여튼 그 종목이 한 4-5가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고 점수를 받는 사람이 뭐 1등 하면 용병으로 쓰는, 뭐 칭호를 주고 이제 용병을, 최고의 용병 칭호를 주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이제 용병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 놓고 이제 처방을 놨었는데 요즘 생각이 나더라고요. 뒤져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내 사랑 킬러라는 거, 아까 그 내 사랑 스파이라고 파트 1에서 적었는데 그게 다시 보니까 내 사랑 킬러더라고요. 내용을 갖고 총각을 찾아라, 이건 뭐냐 하면 뱀파이어인데, 여자 뱀파이어인데 총각이 필요한 거예요. 총각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총각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나리오 썼을 당시에는 총각을 찾기가 좀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0살 이상 된 총각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먹어야 되는 여자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이제 설정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는, 총각이랑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뱀파이어가. 그래서 둘이 보내주는 뭐 그런 스토리. 선수 선발 대회, 이건 뭐냐 하면 대회를 여는 거죠. 얼마나 작은 비용으로 여자를 꼬실 수 있나, 그런 그렇게 그 대회를 열어가지고 돈 많으면 꼬시기 쉽잖아요, 솔직히. 물론 얼굴도 잘생기고 용모도 수려하고 이러면 좋지만 돈 펑펑 쓰면 솔직히 좀 꼬실 확률이 좀 높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꼬셔야 정말 선수다, 정말 바람둥이 플레이보이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보이들의 최강자를 찾는 어떤 그런 거,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맞네요, 그죠? 진짜 여기 있는 것만, 제가 여기 뭐 길게 쓴 것도 있고 짧게 쓴 것도 있고 좀 여기에 뭐 빠져먹은 것, 제가 뭐 생각 안 나서 빠져먹은 것도 있고 뭐 하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모아놓은 거는 한 요 정도 있더라고요. 생각나는 거, 생각났고 어디 저장해 놓은 거에는 요 정도 있더라고요. 먼저 이게 기록을 한번 남겨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딘가에는 기록을 한번 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뭐 아주 간략한 내용. 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파트 1을 녹음하고 종료를 시켰는데 와, 그 줄거리만 이야기했는데도 1시간을 이야기를 했더군요. 좀 많아요, 그죠? 아니 그냥 줄거리 대충 간략한 한 줄 줄거리만 이야기했는데도 1시간을 이야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나리오만 다 갖고 있어도 그 방송국들이 별 걱정은 없겠죠. 1년 내내 그걸 하겠죠.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을까? 과연 방송국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방송국들이 1년에 한 2조 원씩 벌었거든요. 그 전에. 지금은 마이너스긴 한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마이너스인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1년에 2조 원의 흑자를 냈어요. 방송국에서 흑자 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죠? 드라마밖에 더 있어요. 가장 많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거 드라마밖에 없다고요. 그게 광고를 받든 뭐 어떤 식으로든, 광고도 프로그램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광고 단가도 비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라마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광고 단가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 광고 수익이 많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1년에 2조 원씩 벌었으니까 MBC, KBS, SBS가 다 빌렸다고 다 썼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TVN하고 JTBC를 방송국 하나로 묶으면 1년에 최소한 1조씩 하면 4조를 벌었겠죠. 그죠? 1년에 4조를 벌었겠죠. 순수익이 1년에 4조예요. 1년에 4조를 벌고 10년이니까 40조를 벌었겠죠. 대략 추정치가 그래요. 대략 추정치가 40조 정도를 벌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할만하죠. 40조면. 그거 아시죠? KBS 방송국의 직원 50%가 연봉 1억 이상인 거 아시죠? 그 저의 개인적인 추정은 그렇게 해서 연봉을 많이 주고, 그 연봉으로 국회의원들 책을 사주는 게 아닌가. 그죠?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 상납을 하든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상납 안 하면 잘리겠죠. 근데 KBS 아나운서들은 연봉을 1억 넘게 받는데 왜 사표를 쓰죠? 더 번다. 그러면 나왔을 때 더 번다 이 말인가? 더 많이 벌려고 사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적다고 사표 쓰고 나온다? 야, 대단한 사람. 뭐 얼마를 벌길래 연봉이 1억인데 사표를 쓰고 나오지? 이제 그 예능 하시는 분들 보면 돈 되게 많이 벌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회당 출연료를 한 200만원 정도 받잖아요. 60분짜리 프로그램 하나 출연하는데 회당 200만원씩 받으면 1년이면 한 1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1년이면 8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대략 한 1000만원 칩시다. 한 달에 대략 1000만원 정도 받잖아요. 그럼 1년이면 1억 2천, 뭐 800만원 받는다고 해도 1억이면 1년이면 1억을 받아요. 그죠? 근데 그 방송국을 1년 내내 출연을 해도 그 방송국에 꼬박꼬박 출근해야 1억 정도 받으니까 뭐 차이는 있겠죠. 생각에 따라서. 근데 본인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여기저기 나오고 행사 뛰고 해야 뭐 더 버니까 나왔겠죠. 인지도가 있으면 유명하다, 왕모도 수리하고 이러면 뭐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벌겠죠. KBS 있을 때보다요. 그죠? 전현무 씨 뭐 출연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만원 안 받겠어요. 해당 100만원 이상 받겠죠. 그죠? 뭐 한 달에 프로그램 지금 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한 달에 뭐 그러니까 한 달 수익이 한 일주일 수익이 500만원 정도만 돼도, 그죠? 프로그램 짜잘한 거 한 5개만 나온다고 해당 출연료 1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 수익이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죠? 1년에 한 달에 한 2천만원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2억 정도, 1년이면 2억 4천 정도 벌겠죠. 그죠? 해당 출연료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죠? 완전 KBS가 완전 인지도 없는 사람이 해당 출연료가 얼마였더라? 그 20살 미성년자 이상이면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 출연했던 사람들이 한 해 출연료가 30만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 찍고 2번 나오니까 60만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번 출연하면 60만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4번 나오니까 3, 40, 120만원. 그거 잠깐 하루 한 이틀 정도 촬영하고 120만원 정도 받는 거죠. 근데 연차가 있으니까, 아나운서들은 이런 사람들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더 받겠죠.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KBS는 무슨 등급이 있다던데, 출연료 등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나운서 연차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받는다고 쳤을 때 그 정도니까 그죠. 더 많이 버니까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도 자유롭죠. 이건 하루만 녹화해도 되는데 KBS는 하루 종일 나와야 되니까, 하루 종일 회사에 있어야 되니까 잡무도 봐야 되고, 그것도 그 당직도 사야 되고, 뉴스 당직도 사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죠. 뭔가 자기한테 득되니까 그렇겠죠. 그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죠. 시나리오 참 그래요. 뭐 써놓고 뭐 생각날 때마다 아까워서 써놓긴 하는데, 글쎄 나중에 근데 뭐 더 쓰고 싶지는 않아요. 설정만 뭐 더 적어봤자 어차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보다가 보면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느 날 제가 파일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시나리오가 하나 나온단 말이죠. 아깝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시나리오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바꾸면 재밌을 거. 내가 감독이라면처럼 요거 이렇게 바꾸면 재밌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무튼 시나리오 제목만 올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비슷한 내용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많이 뵙겠으니까, 많이 쳐뵙겠으니까 방송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드라마가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드라마도 그래도 영화 드라마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이었거든요. 좀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좀 요즘 환경도 좋잖아요. 그죠? 요즘 보니까 제작비도 좀 팍팍 쓰는 것 같던데, 좀 재밌는 시나리오 많이 써서 좀 뺏기지 말고, 재밌는 시나리오 많이 써서 보다 좋은 드라마, 요즘 CG 기술도 좋으니까 보다 좋은 드라마, 좋은 거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